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선생님, 원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직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직선과 원의 관계 중에서 뭐 할 때를 보겠습니까? 접할 때 아직 안 띄었죠? 접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할 때는 당연히 뭐가 성립하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보다는 접할 때는 등호가 성립해버리니까 훨씬 더 쾌적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원이라는 친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직선이라는 친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데 접할 때 우리는 총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근데 요 3가지는 원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2차 함수 또는 그 위의 것들 나중에 이과를 갔을 때 미적에서도 똑같이 이 3가지의 유형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위의 점 알 때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직선을 만드는 데 있어선 2가지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선을 만들 때 2가지의 정보가 뭐였죠? 한 점을 알려주게 된다면 완성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한 점을 또 알려줘야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쓴 건 뭐죠? 야, 접선인데 내가 곡선 위의 점만 알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누굴 안 준 거야, 지금? 기울기를 안 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이 있어요. 뭐 또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곡선 2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요 점을 알려줬어요. 원 위의 점, 그 다음에 요 점을 알려줬어요. 곡선 위의 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 점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접하겠어요. 이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점은 알고 있지만 기울기를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알려주신 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를 쓰게 된다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위의 점을 알고 있어요. 접선을 완성해 주세요.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위의 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 y1 얘도 마찬가지로 x1, y의 1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거는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x1과 y1을 쓰는 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자리, 뭐 흔히 말하면 m이란 친구를 쓰시겠죠. 이 친구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향에 따르면 선생님이 접하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를 잡고 풀겠어요. 첫 번째 하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어디로 가는 걸 찾겠어요? 0으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시겠죠. 정리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친구를 배우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 얘기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접선 하나와 이렇게 접선 하나를 할 때 원의 방정식 입장에서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게 되면 엄청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별다른 건 없고요. 공식을 무조건 뭐 했으면 좋겠어?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상황을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 위의 점이 x1과 y의 1이라고 뭐 할 때 알고 있어요. 이거 숫자예요. 문자, 변수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건 이렇게 하라고 암기해요. 야, 내 x의 제곱이니까 x 두 번 써. y의 제곱이니까 y 두 번 써. 그게 r제곱이지. 그러면 요 x와 y에 이 친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1x, y1y라고 쓰게 되면 방금 전까지는 2차였지만 x1이라는 숫자와 y1이라는 숫자를 대입하게 되니 몇 차가 돼버렸어? 1차가 돼버렸죠. 요 친구가 공식화해서 뭐가 되는 거야? x1, y1 위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0,0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심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 대처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다른 문제집이나 개념서에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개념 원리엔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패턴은 동일합니다. 제곱이니까 너도 찢었었지. 너도 찢었어. 그러면 이 친구 찢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x-a가 두 번 들어갔어요, 선생님. y-b가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펼쳐 쓰고 r제곱인데 x1, y1이라는 친구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이 친구는 숫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 친구도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차식이야?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시는 거죠. 요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곡선 위에 점을 할 때 기울기는 안 알려줬으니 접하는 상황을 완성하여라. 근데 공식 암기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암기하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근데 기울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알려드린다는 건 지나는 정점을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드렸을 때 기울기가 누군가로 고정된 친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걔는 절편이나 즉 고정점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접할 때가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방금 전에는 원 위에 한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은 기울기만 알려줬기 때문에 접선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은 아까 한 거랑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연습을 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하고 접선이 있는데 기울기는 m입니다 라고 이 친구는 알려준 거예요. m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상수형 문자입니다. 알려준 상태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미완성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y는 뭐가 되는 거죠? mx 더하기 k입니다. 자, k는 모르는 거예요. m은 알고 있는 거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mx-y 더하기 k는 0입니다의 상황이 등장하시겠고요. 자, 중심점에서 거리 갑시다. 선생님,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대입했으니까 절대값 k가 등장하시겠고 그게 누구야? r이 되시겠죠. 그럼 얘를 곱해서 올라가게 되면 절대값 k가 누군지 나올 텐데 r 알아요. m 알아요. 즉 모르는 k라고 잡은 미정계수를 아는 친구와 아는 친구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값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k에다가 이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공식으로 암기하기를 교재들은 바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디서 시작했죠? 중심이 0,0일 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공식을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야? 상황을 암기하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만 알려준 상태에서는 당연히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디스턴스가 반지름하고 뭐하다? 디스턴스와 반지름이 동일하다라고 풀어버리면 공식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앞으로 단위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단위원. 자,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친구는 2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뭐 공식이 암기가 된다면 R은 1이고 M은 2이기 때문에 Y는 2x 뿔마 1 곱하기 루트 5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만 적용하게 된다면 상황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있어. 선생님, 제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가 2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접하는 친구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그려라. 그럼 기울기 한 2 정도로 날카롭게 보이시죠? 물론 밑에도 존재하겠지만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이 친구와 밑에 있는 친구는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게. 자, 이 살구색의 직선이 접할 때 기울기가 2라고 이야기했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여기 중심에서 접선까지 그어도 되나요? 물론이죠. 접점까지는 수직이니까요. 그러면 제 눈에 요 길이가 1인 친구가 보이는데 제가 요거를 따와서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지금 이 삼각형을 따서 그린 거예요. 색깔만 따오면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요 조그만 삼각형을 따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왼쪽 각이 지금 같잖아요. 요 각이 지금 이 직선에 있어서 요 삼각형이 갖고 있는 왼쪽 각하고 요 삼각형이 갖고 있는 왼쪽 각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럼 기울기가 2라는 건 탄젠트 이 각도 2라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잡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 요것분의 요거가 2니까 여기의 값이 2분의 1이 잡히겠네?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데리고 오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누구 나와요? 4분의 5 나오시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어? 2분의 루트 5입니다. 라고 등장하시겠지. 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0이라고 등장을 할 테니까 선생님 저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한 점도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살구색을 완성할 수 있겠어? 물론이요. y는 2에 x 플러스 2분의 루트 5 전개하면 2x 더하기 루트 5 그런데 얘하고 이쪽에서 대칭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공식을 적용하시든 거리를 사용하시든 탄젠트를 사용하시든 상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자, 3번 선생님 밖의점을 알아요. 곡선 밖의점을 알 때의 상황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곡선이에요. 근데 곡선인데 얘가 패곡선이라 즉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명확해. 다른 곡선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3번을 원에서만 쓰이는 방식으로 배우게 된다면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곡선에서는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긴 할 건데 표정을 보고 한 가지만 하느냐 두 가지 하느냐 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아, 밖에점 할 때라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원이 하나 있어요. 밖에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A, B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을 알려줬다는 말은 접선을 만들 때 누굴 안 알려줬어? 기울기를 아직 안 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밖에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책에는 제가 지금 설명할 두 번째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 자, 첫 번째. 자, 저는 A, B에서 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레이저를 쏠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데 어떻게? 스쳐 지나가게, 즉 접하게 레이저를 쏠 겁니다. 즉 어떤 느낌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쏴달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별거는 없어요. 여기에서 쏘겠다 이거야. 내가 원 위를 뛰어다니면서 저 점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원 위에 점을 뛰어다닌다고 그랬죠. 그럼 위의 점에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 접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쐈을 때 이 점을 지나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풀이가 좀 달라져요. 저는 이거를 1번이라고 잡고 진행을 할 텐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밖의 점만 알려줬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y-b는 m의 x-a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친구는 미정, 나머지 친구들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끝났어. 왜? 선생님, 여기에서 쏴가지고 나오는 직선이 m만 모른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잖아요. 중심에서 디스턴스 구해가지고 디스턴스와 반지름은 동일합니다. 일로 빠지시면 끝나요. 이게 왜? 원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모이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자, 보시죠.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고 1,2라는 1,2 밖의 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장하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 두 칸, 그리고 어디 갔어? 두 칸. 원이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1,2이기 때문에 1,2면 한 이쯤 어딘가가 나오시거든요. 밖의 점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네. 자, 점을 한 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된다면 얘들아, 자, 1번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1하고 2 대입한 다음에 중심에서 디스턴스가 2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2번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원위를 돌아다니면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저가 어딜 지났으면 좋겠어? 1,2를 지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자, 가봅시다. 선생님, 위의 점이라고요? 위의 점을 갈 때는 1번 친구가 등장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을 잡습니다. 제가 여기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1, y1이었을 때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거는 위의 점
당연히 어디로 해줘야 돼?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즉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입니다 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위의 점 또는 지난다 대입해서 식 만들어 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레이저를 쐈어. 접선이죠. 어떻게 되겠어? x1 x 더하기 y1 y가 4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살구색의 정체는 뭐냐면 원 위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을 커버합니다. 맞죠? 근데 나는 그 친구들 중에서 뭐 했으면 좋겠냐? 1,2를 얘가 반드시 지나줬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1,2가 지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너 1,2 지났어? 이 직선이 1,2를 지나고 싶다. 1,2를 대입하고 싶다. x1 더하기 2 y1은 4라는 친구가 등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접선을 또 하나 그리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건 그냥 y는 2예요. 높이값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둘이 등장했습니다. 뭐 하시면 되겠어요? x1은 여기 있는 x1과 동일하니까 대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잠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내가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x1하고 y1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잠깐만요. 내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연립해서 x1과 y1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자면 접점을 구하겠다라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접점을 구해서 그 접점을 x1, y1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쟤보다 복잡할 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위의 점이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튀어나오죠. 맞아요? 근데 얘가 꼭 밖의 점을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대입을 해가지고 만든 친구가 연립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2라고 잡죠. 여기 원점이고요. 자, 저는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친구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고요. 밖의 점을 잡을 건데요. 밖의 점을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제가 2,4입니다 라고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황 1번에서는 접선 1개만 등장했던 거 기억하고 상황 2번에서는 접선 2개가 등장한 거 아시죠? 상황 3번에서도 접선은 몇 개 등장해요? 2개 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저 그러면 일로 갈래요. 원이니까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y-4는 m의 x-2가 되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게 된다면 y는 mx-2m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디스턴스가 반지름 2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야, 너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는 mx-y 가로 열고 2m-4는 0입니다 라고 적어버리고 0,0에서 디스턴스는 반지름과 동일하고 그게 2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풀어서 m값을 확정 지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풀이에 문제될 거 없으시겠죠? 그렇잖아. 자, 가볼게. 선생님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여기다가 쓸게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을 대입하면 없어져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절대값에 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라고 쓸 때 여러분 팁인데요. 절대값 안에 전체 마이너스로 제가 지금 묶어버렸잖아요. 이때는 그냥
플러스로 강제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즉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앞에 오도록 전체 마이너스를 묶어달라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누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됐으면 좋겠어. 맞죠? 자, 이제 해볼 거예요. 야, 곱해서 올라가. 그리고 양변 제곱을 걸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2m-4의 전체 제곱은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과 동일하겠고, 자, 빠르게 갑니다. 선생님, 4m제곱 마이너스 16m 더하기 16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선생님, 거기에다가 얘는 전개하면 4m제곱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잠깐만. 요거 2로 묶으면 4니까 4, 16. 이거 맞죠? 문제 될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정리하면 m제곱 죽어버리고, 그러면 16m은 12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m이 누가 나와요? 잠깐만. m이 누가 나오냐고? m이 왜 4분의 3밖에 안 나오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3번 상황에서 접선은 당연히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풀었죠. 그렇잖아. 근데 2개의 기울기를 토해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4m제곱과 4m제곱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기울기가 실질적으로는 누구밖에 안 튀어나왔어. 4분의 3이라는 친구 하나밖에 안 튀어나온 거예요. 뭐지? 하나는 어디 있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수적 풀이의 단점이에요. 중학생들이 좋아해서 연락에 풀고 나중에 답을 썼더니 답이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단점인 거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쓴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 있죠. 자, 이 친구가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이게 표준형이죠. 직선 중에서 이 친구의 단점이 누구야? 자, 그럼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잘 들어주세요. y는 mx의 단점은 이거 앞에 있는 개수 1이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의 직선이 아닌 거죠. 99.999의 직선이에요. 선생님, 왜요? 내가 여기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y축과 평행한, 즉 x는 2거든. 바꿔 얘기하자면 나는 y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풀어버린다 하더라도 x는 2라는 방정식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미분을 가든 기하를 배우든 등장을 할 건데 아무튼 2차 곡선에서는 이 상황이 중요하게 떨어지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기울기가 등장하고 이 친구는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 기울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토해내겠어? 못 토해내겠어? 못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이 x는 2라는 답을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긴? 그림을 그려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림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우는 식과 그림을 같이 본다가 성립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x값만 풀어가지고 답을 다 구할 수 있겠다가 여기에서 깨져버려요.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연립하면 안 돼요? y는이라고?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방식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도 같이 봐야 된다? 무조건 그래프도 같이 봐야 돼요. 고등학교의 수학은 그래프를 빼놓으면 망합니다. 무조건 그래프가 우선돼줘야 돼요.